의복의 기능과 종류 1차 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차 시에서는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 중에서 큰 두 번째 기능 시작할게요. 두 번째 기능, 표현적 기능입니다. 표현적 기능은 나와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나요? 그렇죠. 사회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표현적 기능에도 다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식 욕구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좀 꾸미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옷을 입는다고 할 수 있죠. 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나의 욕구, 그리고 그렇게 입음으로 해서 내 심리적 만족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장신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장식 욕구의 표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성의 표현입니다. 장식 욕구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나의 개성,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대로 옷을 입어주는 걸 여기 개성 표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파트 1에서 봤던 찰리 채플린처럼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만의 표현, 나만의 이제 개성을 옷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제 교복을 입으시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은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적 기능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실 텐데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능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장식 욕구의 표현과 개성의 표현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소속 표현.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직업이 뭔가, 신분이 뭔가, 이거를 의복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이런 옛날 시대에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왕이나 평민이나 그 계급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나 옷의 모양, 형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아, 양반이구나, 왕이구나, 양반 중에서도 무관이구나, 문관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고요. 그런데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의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교복,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교복을 입으니까 아, 학생이구나. 그리고 독특하게 옷으로 표현되는 경찰복. 그리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요리사인 것 같죠? 높은 흰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유니폼을 맞춘 걸 보니까 요리사 같고요. 다음, 이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합창단원 같아요. 또 교회하고 연관되는 이렇게 유니폼처럼 옷을 통일해서 입게 되면 그 속하는 직업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표현적 기능의 마지막 예의 표현이 있어요. 때나 상황, 규범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의 표현에 속하는 대표적인 의복은 네,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에 입고 가는 옷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결혼식 모습이에요. 전통 혼례를 하고 있을 때 남자, 여자 입은 옷인데요. 이 결혼식에 갈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입나요? 신랑 신부도 화려하게 입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아요. 아, 여름이라 덥다고 해서 반바지, 집에서 입는 반바지하고 슬리퍼를 신고 가나요? 그럼 쫓겨날 수 있어요. 그죠? 예의를 갖춰서 정장을 입고 가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 정장을 뭐 다시 사거나 하긴 힘드니까 교복을 입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디일 것 같나요? 그렇죠. 뒤에 화환을 보니까 여기 장례식장 같아요. 사람이 장례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식에 찾아가는 건데 내가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자랑해야지 입고 가도 될까요? 네, 그 사람을 절대 위로하러 가는 자리에 그런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는 어떤 옷을 입으세요? 그렇죠.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의복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예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배운 부분 다시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의복의 기능, 큰 기능, 두 번째로 그렇죠.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표현적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댔죠. 자, 첫 번째 여기 써봅시다. 표현적 기능의 첫 번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식 욕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개성을 표현하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는 내가 힙합 바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심하게 내려입어서 엎드렸을 때 엉덩이 골이 보일 만큼 이렇게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이나 신분을 표현할 수 있는 소속 표현의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 예의를 표현할 수 있는 예의의 표현입니다.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에 입고 가는 옷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줄을 그어 볼 텐데 첫 번째, 혼례복, 장의복. 장의복이라는 게 장례식장에 입고 가는 옷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옷들은 가나다 설명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번하고 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행사의 목적이나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 공경심을 나타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차림입니다. 어떤 표현에 해당되나요? 네, 예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교복, 군복, 경찰복 이런 옷들은 그렇죠.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표현하죠. 가로에다가 써줍시다. 신분의 표현 혹은 소속의 표현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나의 인상이나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 남아있는 다번과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내 성격이나 가치관 등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로에는 개성의 표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의복의 기능과 종류 1차 치의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좁은 의미로는 입는 옷만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몸을 모두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게 생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으로 나뉘고요. 생리적 기능은 다시 청결 유지, 체온 조절, 신체 보호, 능률 향상의 기능이 있었고요. 표현적 기능으로는 장식 욕구의 표현, 개성의 표현, 소속의 표현, 예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